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파운드리 SMIC 14나노 넘어 EUV로 경력 인력 모집, 국내 인력 유출 우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파운드리 SMIC 14나노 넘어 EUV로 경력 인력 모집, 국내 인력 유출 우려. 이 배경으로는 계속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거. 올해 파운드리 업계 탑5 점유율. 1위가 TSMC, 2위 삼성전자,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4위가 UMC, 5위가 SMIC죠. 여기 그러면 SMIC가 중국 업체거든요. 중국 업체인 SMIC가 이번에 14나노 성공했고 14나노 성공해서 양산 들어갔고요. 양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14나노를 넘어서 EUV 공정으로 이제 튀려고. 보통 EUV 공정 뛰기 전에 14나노에서 보통 10나노 쪽으로 보통 빨리 가거든요. 10나노, 그 다음에 8나노, 7나노, 7나노에서 보통 ARF를 그냥 계속 쓸 건지 아니면 EUV를 계속 쓸 건지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보통 EUV로 요즘 많이 가니까 EUV 간 다음에 그 다음에 7나노 쓰고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14나노에서 10나노 건너뛰고 EUV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SMIC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여기 마스크 라티클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공고사항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글 보면 1, 2년 이상 광소재 여기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핀팩 공정과 EUV 공정에 대해서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 지금 모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14나노미터 핀팩 공정 양산입니다. 봉원커지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 14나노 핀팩 공정 양산했다고 SMIC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했던 내용 중에 아주 핵심 부분만 떼서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14나노 양산됐고 14나노를 넘어서 이제 EUV로 달려가고 있어요. SMIC가.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극자외선 EUV 공정 개발에 나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MI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그 내용 다 봤죠? 그 내용을 보면 EUV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핀팩 공정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경력자를 지금 뽑고 있다라고 공고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EUV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EUV 공정 진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개발 비용, 그리고 기술 격차. 지금 기술 격차가 7나노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5나노, 3나노, 2나노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을 선두에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회사가 TSMC. TSMC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따라잡겠다고 그래서 사람도 뽑고 기술 인력도 뽑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TSMC를 제외한 파운드리 업체는 투자를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죠. 특히 그 대표적인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 원래 글로벌 파운드리가 AMD에 원래 소속된 회사인데 분사시키면서 AMD 걸 다 받았었는데, 그래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였었는데 이제 7나노를 공정을 못 들어가면서 AMD가 점적으로 TSMC에 붙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쪼그라들고 삼성전자는 더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SMIC의 EUV 공정 도전을 보면 반도체 굴기를 발판으로 기술 격차 좁히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국내 EUV 인력의 중국 유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가면 안 돼요.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인력을 뽑아가는데 지금 연봉의 4배나 줘가면서 지금 뽑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국내 EUV 인재 중국 유출이 제기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 업계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지난 8월부터 자사 웹페이지에 노광 공정용 마스크, 레티클 전문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세 차례나 내면서 EUV를 빠뜨리지 않고 지금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EUV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MIC 공고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고에서 1년 이상의 EUV 경력은 최선의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핀펫 또는 EUV 경력을 최우선시 한다 라고까지 적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내걸렸다라는 거죠. 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임용 조건이라고 해서 1, 2, 3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력직으로 뽑으려는 인원 수는 몇 명일까요? 14명입니다. 선발 인원은 SMIC 본사가 있는 상하이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보는 SMIC의 EUV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중국에서도 EUV 공정 도입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보면 좋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UV 노광 공정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공정 기술이에요. 기존 노광 공정에 사용된 불화루건 ARF 광원보다 약 14분의 1 짧은 파장으로 더욱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밑에 infrared 이건 눈으로 보이는 파장이에요. 이게 가시광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UV가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 UV예요. 자외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EUV는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그래서 극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극자외선 옆에 있는 게 엑스레이 그 다음에 감마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광 공정에 대해서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광 공정을 보면 그 전자파를 방출을 시켜요. 그 전자파가 뭐냐면 레이저파예요. 레이저파가 플라즈마를 만나서 이 빛의 산란이 좀 돼서 초단파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EUV가 되는 거고요. EUV가 되면서 왜 레이저를 쓰냐? 레이저는 직진성이 있고 퍼지지 않는 광선이에요. 이 레이저와 플라즈마가 만나서 EUV가 되고 그 EUV를 반사판으로 이동을 시켜서 마스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해서 회로 기판을 그리는 게 노광 공정 과정, EUV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UV 광원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그 약점은 어느 물질에서나 흡수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사판을 꼭 써야 된다. 마스크도 반사판을 꼭 써야 되고 보통 ARF 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직접 통과하는 빛을 쬐는데 그 EUV 공정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쳐서 때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로 전달하는 공정 특성상 성질의 기존과 아예 다른 레티클이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 반사 각도 잘 맞춰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야 그 좋은 품질의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파운드리 업체예요. 1위가 TSMC, 2위가 삼성,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4위가 UMC, 5위가 SMIC. 이게 2019년도 2분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워재즈, 후아홍, VIS, PSC. 10위가 DB 하이텍. 이 원래 DB 하이텍이 어디 회사에 있었냐면 안암전자부터 시작해서 안암전자가 그 동부로 이 부분을 넘기면서 동부가 됐고 지금 동부가 DB로 이름 바뀌었죠. 그러면서 DB 하이텍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DB 하이텍이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시작했던 하이닉스의 자회사 그 여기에도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EUV 공정에 돌입한 업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TSMC. 즉 세계 1, 2위 업체만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인데 그 지금 보시면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EUV 공정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지금 좀 미루어진 한 3년 정도 미루어진 것 같아요. 7나노 공정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발표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EUV 공정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 TSM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V 공정 진입이 아까 어려운 것은 첫 번째 돈, 두 번째 기술 이런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광 장비 한 대당 1,500만 원, 1,500억 원이에요. 누가 만드냐면 ASML 네덜란드 업체인 ASML에서밖에 못 만들고 ARF 과정 같은 경우는 캐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EUV 노광기는 무조건 ASML밖에 못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대당 1,5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미 파운드리 강자들이 3나노, 5나노 경쟁을 또 벌리고 있죠. 지금 2나노 경쟁까지 지금 쭉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2023년도까지 2나노까지 지금 공정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듯 높은 기술 장벽을 형성했기 때문에 투자가 중단되거나 망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망설이고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SMIC는 EUV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도전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지 파운드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누구를 또 예상을 하면 되냐면 하이실리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SMIC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받쳐주고 물건이 조금만 괜찮게 나온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 어디가 덤벼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 하이실리콘이 덤벼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팹립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적인 팹립스 업체들도 좀 있고 그 팹립스 업체들도 다 SMIC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답니다. 왜냐하면 SMIC는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업계 5위인 SMIC가 EUV 공정 개발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MIC가 EUV 예상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SMIC가 지난 7월달 2021년에 공정 가동을 목표로 EUV 노광기 한 대 구매를 배정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21년까지 목표로 이 EUV 공정에 뛰어드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그 2년 안에 이걸 뛰어들도록 지금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금 경력자도 지금 뽑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SMIC 성장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TSMC와 삼성전자 출신이었던 양몽송. 이분은 2017년도 최고 경영자로 지금 영입이 됐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근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TSMC에서 14나노 공정까지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이었고 삼성전자에 와서 14나노 공정을 개발을 끝내놓고 삼성전자로 퇴사를 했죠. 또다시 SMIC에 들어가서 14나노 공정 또 개발하고 지금 여기 회장으로 계속 역임하고 있는 분이 양몽송이라는 분이시고 대만계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자, 14나노 기술 구현 및 양산 시작입니다. 현재 수준은. 그리고 기술 격차를 빠르게 지금 좁혀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7나노 EUV를 지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4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이 7나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세대 늦은 기술이다. 10나노가 한 세대 늦은 기술이고 지금 7나노가 지금 현재 기술. 그리고 3나노, 5나노 이게 차근차근 5나노, 3나노, 2나노 이게 차근차근 기술 공정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SMIC의 EUV 공정이 뛰어들면서 예상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EUV 연구가 주로 한국 대만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EUV 기술 보유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IC는 국내 엔지니어들이 받는 연봉의 4배 이상을 제시하면서 핵심 기술 인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국내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에서 높은 연봉으로 국내 인력을 영입하지만 핵심 기술을 그 사람한테 다 끄집어낸 뒤에는 등을 돌리는 사례도 있어서 가는 것은 되게 주의해야 된다. 단지 거기 가서 한 1, 2년만 일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1, 2년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할 거면 오히려 지금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 거기가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위협 요인을 보면 일본발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하나의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본발 리스크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성장할 거고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탄탄대로로 갈 거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것을 보면 기업 입장으로는 기술과 인력에 대해서 꾸준한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정부 입장으로는 기업이 이러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바로잡아서 규제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SMIC가 14나노 성공했죠. 양산도 했어요. 이게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지금 EUV 공정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노광 장비 한 대를 지금 배정받았고 아직 안 들어왔죠. 배정받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게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각성해서 여기서 빨리 5나노, 3나노, 2나노, 그리고 1나노, 그리고 그것을 EUV를 뛰어넘는 초극세파,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더욱더 기술력의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